현실적으로 모병제를 실시할 만한 형편은 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모병제를 이제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 하시는데 혹시 이게 언제쯤 될지. 남녀 모두 군대를 다녀와서 예비군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왜 남자만 군대 가느냐 현가르기식의 소묘적 다툼에 빠지지 말고 모병제가 빈민 개병제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징병제와의 병사와는 전혀 다른 복무환경, 급여는 보장해야 합니다. 요즘 모병제 전환, 남녀평등 복무제 신설, 군가산점 부활 등이 논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20대 남성들의 표심을 잡으려고 병역제도 관련 내용을 꺼냈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 청년들을 강제로 징병해서 그야말로 헐값에 남자만 군대 가느냐, 여자도 군대 가라, 오래된 논란이 다시 달아올랐습니다. 흔히 징병제, 모병제라고 하는데 이건 군인을 뽑는 국가 입장에서 본 것이고 군대를 가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의무병제, 지원병제입니다. 좋든 싫든 군대 가야 하는 의무병제, 군대가 가고 싶은 사람만 입대하는 지원병제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모병제의 핵심은 원하지 않으면 군대에 가지 않는 겁니다. 모병제를 이제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 하시는데 혹시 이게 언제쯤 될지. 적어도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는 될 수 있는지. 청년이라면 누구나 군대를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과연 다른 나라들도 그럴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세계 전체를 보면 징병제보다 모병제인 나라가 많습니다. 영국의 국방외교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 IISS가 발표한 2018년 밀리터리 밸런스라는 보고서를 보면 상비군을 가진 세계 160개 나라 중 모병제가 93개, 징병제는 71개국입니다. 징병제보다 모병제인 나라가 많습니다. 우리 국군 병력은 2018년 60만 명, 지난해 55만 명이 넘습니다. 국방개혁 2.0을 보면 국군은 2022년 50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사실 50만 명도 엄청나게 많은 규모입니다. 세계에서 50만 명 이상 상비군을 보유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8개입니다. 인구에 비해 상비군 규모가 큰 나라일수록 징병제를 채택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병력 60만 명은 세계 7위입니다. 병력 제도의 핵심은 누가 군대에 갈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누구나 가는 게 정답처럼 여기지만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나라마다 다르고 한 나라에서도 그때그때 안보 상황, 국가전략, 인구구조, 국방정책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1960년대 베트남전 당시 미국이 징병제였는데요. 사실 모두가 군대에 가진 않았습니다. 군대 갈 사람이 많아서 절반만 입대하면 됐기에 60년대 미국 병무청이 사용한 징병 기준은 연장자 우선이었습니다. 이게 논란이 되자 60년대 말 정반대로 19살이 되는 젊은 사람 우선 원칙으로 바꿨습니다. 미국은 베트남전 이후 1973년 모병제로 전환했습니다. 터키는 저항력자를 우선 징집합니다. 우리는 학력이 낮으면 군대에 가기 어렵죠. 이집트는 학력에 따라 복무 기간이 달라 고학력일수록 짧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했다면 큰 난리가 날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세계 병력 제도는 각 나라가 처한 현실을 반영할 뿐 아니라 사회 변화에 따라 시대별로 변화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병력이 많을까요? 맞상대할 북한 병력이 120만이 넘고요. 한국전쟁 뒤 나라가 가난해서 무기 살 돈이 없을 때 머리 숫자로 대체하는 대병력을 유지했던 게 지금까지 이어져 와서 그렇습니다. 예전에도 대통령 선거 때나 정치인들이 모병제를 꺼냈지만 허지부지되곤 했습니다. 북한과 대치하는 안보 현실 때문에 어렵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북한의 120만 병력 규모에 대해서 우리 군은 최소한 50만 정도의 상비 병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없이 그냥 모병제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한국군 내부에서는 모병제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특히 육군 간부들이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중대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2025년부터 군대에 갈 젊은이들이 줄어들어 징병제를 유지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다가옵니다. 불가피하게 모병제로 전환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유럽 등 선진국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다 모병제로 전환했습니다. 19살에서 20살 남성을 주요 병력 자원이라고 하는데요. 이전에는 100만 명 정도였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에는 77만 명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병력 50만 명 규모의 18개월 복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2025년에는 예상 징집 인원이 예상 복무 인원보다 8,000명이 부족해집니다. 이후에는 더 많이 부족해집니다. 징병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병력 규모를 유지하려면 18개월인 복무 기간을 늘리거나 여성들도 징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져보면 둘 다 불가능하거나 무척 어렵습니다. 군복무 기간을 줄였으면 줄였지 늘리는 경우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여성 징병도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여성 징병을 하는 나라는 북한, 이스라엘, 노르웨이, 스웨덴 등 8개 나라에 불과합니다. 북한과 이스라엘은 인구 규모에 비해 대병력을 유지해야 하고 북유럽 국가들은 무척 높은 수준의 성평등 불안한 특수한 배경이 있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현대 징집제도는 남녀의 중립적이어야 해서 남성과 여성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며 남녀 의무징병제 도입 배경을 설명합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모병제 전환과 남녀 평등 복무제가 여자도 군대 가야 하느냐는 논란이 됐는데요. 남녀 평등 복무제는 모병제 전환을 전제로 한 방안입니다.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한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가 상비군 규모 축소와 전쟁 때 예비군 확보의 어려움인데요. 40일에서 100일 정도 사이에서 남녀 모두 군대를 다녀와서 예비군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유사시에는 2천만 명까지 군인들로 전환되는. 박용진 의원의 제안 요지는 모병제로 정예 상비군을 육성하고 남녀 모두가 군대를 짧게 다녀와서 예비군을 확보하자는 방안입니다. 저는 박 의원의 제안이 충분히 시간을 갖고 차분하게 논의할 만하다고 봅니다. 다만 예비군 확보를 위해 남녀 모두 40일에서 100일간 군대를 다녀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박 의원 주장대로 남녀 평등 복무제라면 예비군 규모가 2천만 명 정도인데요. 너무 많습니다. 현재 우리 예비군이 300만 명, 북한 예비군이 650만 명 정도인데요. 여성 징병까지 해서 2천만 명 예비군을 굳이 확보해야 되는지 의문입니다. 모병제를 반대하는 논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남북 분단의 특수성과 돈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과학기술 발전, 현대전의 흐름을 볼 때 대규모 병력 중심의 군대에서 질 중심의 군대로 전환하는 게 정예 강군을 육성하는 길이라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모병제로 전환하면 군 가산점을 둘러싼 젠더 갈등, 군 인권 문제 등이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병제에 전환을 하면 돈이 얼마나 들까요? 병력 규모에 따라 다른데요. 모병제에서는 적정 병력 25에서 30만 명을 예상합니다. 병사 급여 수준도 연봉 2,500에서 3천만 원 정도로 예상합니다. 이 경우 인건비 부담이 지금보다 두세 배 늘어날 것입니다. 매년 최대 7조에서 9조 원가량 더 든다는 겁니다. 꽤 큰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징병제로 인한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현재의 징병제에서 복무기간 전후까지 합치면 하급 경력 단절로 인한 사회적 비용, 줄어든 개인 생애소득을 모두 계산하면 연간 10조에서 15조 원의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국방대 이상복 교수가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징병제로 인해 20살에서 24살 병사들이 부담하는 기회비용이 10조 1천억 원입니다. 병사 1인당 4,169만 원입니다. 이 계산대로라면 모병제 전환이 이익일 수 있습니다. 모병제에 대해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병제가 정의롭지 않다는 겁니다. 고학력자와 부잣집 자녀는 군대 안 가고 저학력자와 가난한 집 자녀만 군대를 가게 된다는 겁니다. 현재 징병제가 모든 사람이 군대에 가는 국민 개병제인데 모병제는 가난한 사람만 군대에 가는 빈민 개병제라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명문대학이 프리스턴대 졸업생의 경우를 보면 일리 있는 걱정입니다. 징병제를 시행하던 1956년 프리스턴대 졸업생 750명 가운데 과반수인 450명이 졸업 후 군대에 갔습니다. 모병제인 2006년에는 졸업생 1108명 가운데 입대한 사람은 겨우 9명 뿐입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줄이려면 현재 징병제의 군 복무 환경, 급여 등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모병제에서는 병사를 지금처럼 싼값에 마구 부려먹을 수 있는 잉여자원쯤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모병제에서는 병사도 지급 군인이니까 경찰, 소방관 수준의 공무원 처우를 해야 합니다. 인권 침해도 용납해서는 안 되고요. 모병제가 빈민 개병제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징병제의 병사와는 전혀 다른 복무 환경, 급여 등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요즘 젊은이들이 경찰과 소방관 선발에 많이 몰리는 것처럼 빈민 개병제라는 말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비용, 적정 병사 처우 수준 등은 모병화 공론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모병제 전환에 따른 비용은 모병제 전환 시점, 군 규모, 단계별 모병 비율, 기회비용 추계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만큼 진지하게 충분히 논의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병제를 당장 몇 년 안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단기적으로 간부와 지원병 비율을 높이는 직무 혼합제를 추진해보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모병제를 도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외국 사례를 보면 모병제는 논의에서 시행까지 10년 이상 걸린 경우가 많아 이참에 모병제 공론화를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남자만 군대 가느냐 같은 편가르기식의 소모적 다툼에 빠지지 말고 우리 사회 변화에 맞춰 미래지향적 병역 제도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